네, 현대 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대선 주자 TV 토론회 첫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들 바짝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불꽃 토론회 또 예상됐었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네, 불꽃 토론회 그야말로 정말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후보들 정책 검증을 하느라고 조금 지루하게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책 검증에서 도덕성 검증으로 옮겨가면서 약간의 감정 싸움까지 섞이면서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서로를 적폐라고 비난했던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설전이 화제였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박연차 640만 달러 이야기를 꺼내며 진짜 몰랐느냐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에 항의를 하면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몰랐느냐라고 하니 문재인 후보가 몰랐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가 몰랐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된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빗대서 사실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현수 기자, 문재인 후보가 몇 번이나 책임질 거냐고 묻던데 네. 정말 법적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죠. 이제 나와서도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가 법적 절차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던데라고 홍준표 지사에게 다시 물었거든요. 근데 홍 후보가 그 부분은 이미 검찰 수사문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면서 자신은 당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 역시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저렇게 강한 면모를 약간 보이긴 했는데 홍 후보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얼치기 좌파라면서 계속 자극해 왔는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연타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이리저리도 함께 한번 가보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얼치기 좌파라고 했었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이런 건데 오늘도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아주 대답이 묘했습니다. 저는 상식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홍 후보가 융합을 가지고 또 한 번 그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었거든요. 안 후보의 진영 논리와 융합은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안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융합이 그렇게 홍 후보가 얘기하는 게 융합이 아닙니다. 좀 알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안 후보의 면모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오늘 토론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좌파 우파도 아니라 상식파다라고 답변했다는 최석호 기자 설명이었는데 자, 이현수 기자. 네. TV 토론회 이번을 시작으로 몇 번이 더 있습니다. 자, 네. 후보별 강점 한번 짚어 넘어갈까요? 네, 제가 후보들의 이제 후보별 강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문재인 후보 이번이 대선 토론이 처음이 아니죠. 2012년에도 이미 다수의 토론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토론 경험과 콘텐츠가 축적됐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강점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사와 CEO, 교수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이번에 대선을 임하면서 자강론으로 자신감이 업됐다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을 텐데요. 그 부분이 오늘 토론에서 또 어떻게 발휘가 됐을지 관건이고요.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돌직구식 발언, 과거에 뭐 경선 토론에서도 이미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뭐 또 유승민 후보는 학자형으로 이제 논리가 좀 탄탄하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이제 상대 후보들과에 있어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 전문가로서 이제 단련된 입심이 강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후보들이 참석하기 전에 토론에 임하기 전에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장미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첫 토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5 후보들. 빨간색 넥타이를 맨 홍준표 후보 가장 빨리 도착했습니다. 앵커 출신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보이네요. 어떤 조언을 받았을까요? 빨간색 넥타이에 이어 노란색 재킷 심상정 후보, 초록색 넥타이 안철수 후보, 하늘색 넥타이 유승민 후보. 당 대표 색깔로 무장한 대선 후보들의 전투 모드가 눈에 띕니다. 문재인 후보만 사선문이네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인사는 찬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반면 안 후보, 유승민 후보와는 대화를 꽤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건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집중했네요. 토론 전 웃으며 손을 맞잡은 후보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색하게 잡은 손만큼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갑작스레 닥친 대통령 선거.
전문가들은 TV 토론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대선에서는 이 부동층, TV 토론에서 지지자 후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치명적인 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TV 토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박빙을 벌이는 대선에서는 더 중요성이 커진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한국정당학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TV 토론 시청 뒤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유권자가 5.5%입니다. 오늘 토론 후에도 4번의 토론이 남아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만 봤던 스탠딩 자유 토론도 있을 예정이니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선 주자들한테 TV 토론이 중요한 이유가 또 TV 토론이 현대 선거의 꽃이라는 불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전문가 설명이 나왔지만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한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요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정치부 홍우란 기자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홍우란 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TV 토론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을 지나서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강 구도로 대선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유권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 TV 토론이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 조사 결과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정당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5.5%의 유권자가 이 TV 토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지지 후보를 바꾼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2명, 2.6%의 유권자가 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는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은 이 TV 토론을 본 이후에 이 후보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호 기자, 조금 전에 이현수 기자 설명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2012년에도 대선 토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사실 5명의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주자들 중에 2012년 대선을 치른 사람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유일무이합니다. 오늘 TV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유일하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는데 이것도 그러한 자신감이 내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굳히기냐 뒤집기냐 문 후보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 후보 5년 전 영상을 보면 지금과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여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임기 내내 그 일본어하고 그 군사적인 공조까지 추진하면서 예, 그 특별 감찰 관제 또 상설 특검으로 뭐 권력형 비리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네, 5년 전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리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도망가시면 어떡할까,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시면 어떡할까 걱정될 정도로 문재인 후보랑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 때마다 처음이라 그런가 좀 미흡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후보 이번에도 끝장 토론 제안을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붙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토론의 점수로만 따졌을 때 누가 승자가 될지 홍무란 기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2012년 대선 토론 이 영상만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것 같은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요, 이 문재인 후보가 원고도 보지 않고 이게 조목조목 따져 묻는 모습이 되게 돋보였는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토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원고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긴장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니까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는데요.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경험이 부족했다는 면에서는 조금 접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TV 토론 영상을 다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모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야, 이현수 기자. 네. 자, 오늘 반전의 기회를 노린 사람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홍준표 후보 오늘 어땠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토론 관련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후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사실 지지율에서 열세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지지율을 함께 보면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 많이 올랐을 때는 10%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자릿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직구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홍준표 후보, 당연히 TV 토론에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런 모색을 했을 텐데요. 특히 이번 토론의 영상은 사실 녹화 방송이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한국당 경선 토론회에서 김진태 의원의 말을 다루고 또 김진태 의원의 공격을 좀 재치 있게 받아 넘기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 후보님이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경선 통과는 다 됐다고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우선 경선은 제가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선에 통과 못하면 나는 경남지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대선이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복귀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김진태 후보님이 이 묻는 의도를 알겠어요. 지금 야당이 내 상처 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마 김 후보도 이 질문으로 한번 생채기 내보려고 답변을 할게요. 뭐라고 했는지 네, 모르고요. 질문 자체를 가지고 또 그렇게 타박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불쾌한 질문입니다. 그래요? 같은 당의 사람이 같은 야당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홍 후보님, 흠집내려고 하는 거는 이거 다 같은 당이니까 당연히 나온 거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홍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김진태 후보를 압도해가면서 리드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이 끝나고 본인에게 매긴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님께 잘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겁나죠. 겁나죠. 내 도지사 사퇴한 거 그거 질문하다가 그럼 너희는 왜 국회의원 3명 다 사퇴 안 하냐? 이러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뻔히 떨어지면 국회의원 다시 하려고 그거 안 하고 사퇴한 나보고만 시비 걸잖아요. 예, 내가 무서워서 다른 후보들이 감히 나한테 질문을 못했다 이 표현이었는데 홍우란 기자, 홍준표 후보의 저 자신만만함 문재인 후보한테도 먹혔습니까? 네, 이 자신감 하나만큼은 유권자들도 인정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 후보, 이 문재인 후보를 만나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이 자신을 했었는데 실제로 토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은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 그 말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보관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후보가 북핵을 폐기할 수 있으면 홍 후보는 안 가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관 문제를 짚었는데 바로 이 답변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침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곧바로 일자리 공약 문제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대선 주자들을 보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어제 2017년 동아 이코노미 서밋 행사에서도 재미있는 경광이 펼쳐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가운데 끼려는 홍 후보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저기 보시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은 어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영상 짚어봤고요. 자, 이현수 기자, 오늘 그래도 가장 관심이 깊었던 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었을 텐데 어제 저 행사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냉랭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아까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제 사실 3번이나 만났는데 3번 만날 때마다 사실 매우 어색하고 또는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2012년에 노란색 목도리를 이제 나눠서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요. 지금 대선 주자로서 1, 2위 뭐 접전을 다투고 있고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도 있지만 2012년부터 뭔가 쌓여온 감정의 골 때문인지 왜 오히려 나오면 공개 장소에선 통 크게 사이 좋은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신경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5년 전 영상하고 또 지금 영상하고 봤을 때 요즘 가장 또 화제가 되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죠. 목소리까지 변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최석호 기자, 목소리 전문가한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목소리 분석도 해봤죠? 그렇죠.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나 뭐 행동 하나하나, 옷차림 하나하나, 저같이 이제 넥타이를 맨 어떻게 넥타이 모양을 했느냐 하나하나가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를 분석한 음성 분석 전문가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50대 이상들은요, 애국조회 시간 때 조장 선생님 막 교련 시간 때 막 우렁찬 소리 듣던 그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 세대는 이 소리가 맞아요. 지금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말 30분 이상 안 하는 세대예요. 카톡하고 문자 놓고 이런 세대예요. 맞아요. 이런 세대는 이런 소리가 안 맞아요. 또 여성들은 안 좋아하는 소리예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문 후보 목소리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핏대를 올린 것 같아도 예. 안철수 후보보다는 60Hz 정도 떨어져요. 항상 음성 에너지도 푸석게 가져가요.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죠. 네, 목소리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이제는 시각적 효과도 그만큼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홍우란 기자. 대선주들 보면은 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독선생까지 두고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변신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내린 머리를 하고 그리고 낮은 그 목소리를 사용하면서 차분한 이미지가 되게 대표적이었는데 이 이미지를 완전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임 이제 어떤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까지 두면서 이 목소리 톤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20, 30대 청년들과 이렇게 자유로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독선생도 두고 자유 토론을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그걸 익숙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예. 결국에는 이제 낮은 목소리로 차분한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제는 강하고 이 높은 톤을 사용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선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최고령 변성기다. 그리고 뒤늦게 득음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강철수 강한 이미지를 선사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애국조회 때 교장 선생님 목소리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총선을 겪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 과정들을 쭉 취재를 하면서 이 목소리의 변화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박지원 대표가 그랬나요? 노력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둘이 만나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얇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는 그러한 아주 학자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굉장히 본인을 가다듬고 목소리까지 고치려는 본인이 자수성가형, 노력형이라고 했던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독학을 했다. 안철수 후보가 바꾸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사람 목소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가 목소리가 쉬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거나 혹은 목소리가 쉬더라도 대중 연설에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이현수 기자한테 네. 좀 여쭤볼게요. 이현수 기자,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 연설팀을 따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연설이 그만큼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근데 연설팀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렇게 소통을 하느냐, 이것도 후보별로 다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메시지 팀과 원격 회의를 한 후에 연설문을 쓴 후에도 데이터랑 팩트는 꼼꼼하게 따로 챙긴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자유 토론으로 기조를 잡고 이제 짧고 강렬한 단어, 청중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후에 추가를 한다고 하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에 키워드 몇 개만 적어서 대본 없이 즉흥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되게 꼼꼼하다는 게 오늘 있었던 방송 토론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이제 오늘 TV 토론 하기 전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그 프리젠테이션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주자들은 이렇게 한두 장 눌러보고 마는데 문재인 후보는 끝까지 다 눌러보고 그 내용을 모두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꼼꼼히 다 체크하면서 챙겼는데 틀린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홍은영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오늘 토론을 보시면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 김진태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 안철수 후보 당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 자유한국당끼리 잘 안 되니까 이 당신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버젓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분을 해명하고 그리고 역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문재인 후보가 뜬금없이 안철수 후보를 내가 지지했다고 언급을 했다.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만큼 문재인 후보의 일거수일투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회 직후에 방송되기 직후에도 그렇게 벌써 반응이 나오는 거라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저도 되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지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뭘 본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일화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대선 재수생인 문재인 후보, 대선 재수생이지 않습니까? 그 2012년 대선 때는 대여까지 내세우면서 TV 토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TV 토론을 앞둔 민주통합당이었죠, 당시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미 후보와의 토론을 앞두고서 대역을 세웠는데 그 대역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았고 그다음에 이정희 후보의 대역으로는 김현미 의원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역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문 후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신경민 미디어 본부장이 똑같은 옷을 입히고 말투나 표정도 유사하게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문 후보가 아니다. 그거는 내 성격과는 맞지 않다. 그냥 나 있는 그대로 그냥 내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최석호 기자 얘기 중에 제가 잠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박영선 의원 얘기를 할 때
지금 선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당시 선대위원장이요. 당시에도 공동 선대위원장.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은 선대위원장을 본인이 안 맡겨서 예.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부분 정정해드리고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오늘 공개됐는데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누구 걸 표절했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 나온 선거 홍보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선거 홍보물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 홍보물이고요. 오른쪽이 문재인 후보 겁니다. 이제 약간 그 구호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상당히 좀 유사한 느낌이 나는데 이 문재인 후보 측 예비 홍보물이 이제 어젯밤에 진성준 TV 토론단장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상당히 선거 구호 관련해서 표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과거의 대선에 떨어졌던 후보의 구호와 같다 보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220만 부가 뭐 인쇄가 됐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기에는 선대위 구성하기 전에 이제 경선 이후에 약간 과도기에 만들어져서 책임 소재는 좀 따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캠프 관계자에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라고 그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뭐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이게 나라냐 이런 국민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거 그게 모든 국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서글픈 게 뭐냐면 2002년 슬로건이었는데 15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러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표절 논란, 저는 표절이 아닌 것 같은데, 엄연히 또 사진의 표정도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약간은 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것을 봤을 때 지금 이 나라가 어두운 형국이고 내가 이걸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것을 그런 위중성을 좀 부각시킨 사진이군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캠프 내에서도 좀 밝은 얼굴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왔지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아,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절 논란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나왔었는데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 갔다 표절을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본 건가요? 좀 전에 김진태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오늘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말 자신이 지지한 적도 없는데 지지했다고 설명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금 또 알려왔네요. 속보성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오늘 좀 여러 가지 일에 좀 얽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 기자, 오늘 TV 토론회 참석 후에 성균관 행사에 참석했다 약간 봉변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새 성균 관장의 취임식이 열린 유림회관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문재인 후보 유건과 도포를 모두 착용한 모습이죠.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섰는데 항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예, 유림 지도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사의 순서 때문인데요. 지금 격하게 사퇴들까지 하시면서 사회자한테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순서를 바꿨다는 새치기를 했다는 겁니까? 일정 때문에 조금 빨리 나왔는데 항의가 거세지자 성균관장이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문재인 후보가 내려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균관장이 취임사를 하고 다시 축사를 하러 올라갔는데도 이번에 국회의장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미 일정 때문에 사실 일정이 조정되어 있던 터라 문재인 후보가 그냥 축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나오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홍우란 기자. 지금 막 항의하고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홍우란 저 행사가 또 더더군다나 성균관 유림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장유 유서 이런 것도 중요시해가지고 저런 항의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의전이라는 건 굉장히 지켰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유림들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들의 좀 지지를 못 얻었다는 점에서는 좀 문 후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